녹색전환정책과장 조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제 그 앞에 직책도 좀 입에 좀 낯선데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그 뭐 좀 낯설기만 한데, 그리고 앞에 또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제가 좀 발표가 많이 좀 따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너그러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이런 제목으로 그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좀 제네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리고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그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고용 불안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입니다. 그리고 20세기 그 평균 기온 상승률이 그 1.4도 우리나라의 영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섬진강 일대에서 500년 만에 큰 폭우가 내린 등 이상 기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 2050 탄소 중립을 작년에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제 성장률은 예전처럼 그 높은 그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빈부 격차는 아쉽게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은 해주셨는데 우리 환경부에서는 KSDG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엔에서 그 2030년까지 그 달성해야 될 인류 공동의 목표도 지속 가능 목표를 채택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그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그 다시 좀 보완한 것이 그 KSD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립 과정은 그 기재부, 환경부, 그 교육부 등 그 관계부처와 그리고 전문가 의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수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회관계 장관 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 수립 결과 그 기존 UN SDG 체계를 따르되 우리나라 고유 실정을 반영해서 122개 세부 목표와 214개의 지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 우리나라에서 해결 가능성이 높은 그 지표에 대해서는 그 추가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 대비, 저출산 극복, 그 플라스틱 대체 물질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했었고, 우리나라와 크게 관계없는 부분, 예를 들면 그 절대 빈곤 인구 비율, 그 국민 영양 결핍 해소, 여성 할애 등 그 여성 유해 관련 유해 관습 폐지 이런 부분은 우리의 실정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그 2020년에는 이렇게 수립한 그 KSDG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속가능법에 의해서 따라서 지속위는 2년마다 그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상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작년에는 그 214개 지표 중에서 99개의 지표에 대해서 4단계 정량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맑음 지표로서는 지금 그 현 추세로 그 2030년 목표 달성이 가능한 지표를 맑음 지표도 했고, 지표 수는 44개가 됩니다. 녹속교통 활성화 비율,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네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9개 지표가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살인 면적 비율입니다. 그 아까 그 통계청에서 말씀하셨지만
아시겠지만 그 2014년부터 18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잠정치만 나와 있습니다만 19년, 20년 잠정 추계에 따르면 배출량은 현재 다행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 추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제4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 지속가능 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 이행과 국가 지속가능 발전 촉진을 위해서 20년 계획 기간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8년 KSDG 수립 이후에 제3차 기본계획 변경계획으로 이를 반영했습니다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립하다 보니 그 지표의 목표 부합성과 측정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해서 작년에 그 KS 세부 목표 및 지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에서 8차례 집중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었고 국민 대상 대토론회를 2차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7개 목표별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4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의 그 주요 핵심 키워드는 포용과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그리고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그리고 지구촌 평화의 협력 강화, 이렇게 4가지의 전략을 수립했고 그 전략 수립을 위한 17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2018년 수립한 KSDG도 일부 수정을 했고 새로운 이슈를 반영해서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등의 지표를 71개 설정을 했었습니다. 제4차 지속가능과 발전 기본계획의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를 위해서 빈곤 감소를 위한 6개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그리고 이번 식량안보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생애 단계 및 소득 수준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 변형에는 그 경제성장, 산업성장과 혁신 활성화,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렇게 4개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이 문제인 만큼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청년 취업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또한 기술 변화에 따라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만큼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확보가 목표 9번 산업 성장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 환경입니다. 여기에는 물 관리, 친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보존 등 5개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6번 목표 깨끗한 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과제도 광역 상수도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과 노후 상수관 교체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인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 계획의 정책화는 세부 목표에 따라서 기후 변화 대응 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가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정부와 국회가 그 탄소 중립 법안 제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생태계 보존과 관련해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야생동물 밀렵 단속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네 번째 전략 평화 협력에는 16번 목표인 평화 정의, 그리고 포용과 17번 목표인 지구촌 협력 강화가 있습니다. 평화 정의 포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시대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탁 금지 법령의 보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확대 등이 정책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구촌 협력 강화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 가속화를 위한 ODA 규모 확대와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역량 지원 확대가 주요 정책 과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각 정책 과제들은 그 KSDG의 그 세부 목표 및 지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 과제를 통해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4차 그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그 수행할 앞으로의 과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행정계획 검토 기능 강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 중장기 행정계획은 지속위의 그 사전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은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속위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국가 행정 계획이 지속위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KSDG와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계획 검토 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반영 정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은 전 국민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별 집중 포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룹 등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KSDG 지표 보완상을 논의하고 지속가능 발전이 나아가야 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렴한 의견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지방 지속가능 발전 이행 매뉴얼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역 단위 SDG 실천 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포털 운영 그리고 홍보 영상 제작 등 적극적 홍보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이 국회 정무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조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미흡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